안녕하세요. 꿈을 이루는 이룸부동산 홍수장입니다. 오늘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을 취급하고 있는 허그와 HF, SGI의 가입 방법과 만기 시 전세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셨을 경우 거기에 대한 이행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블로그에 제가 포스팅해 놓은 내용이고요. 이걸 토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부동산이 위치하고 있는 아산시 탕정은요, 제2기 신도시에 포함된 지역이다 보니 대부분 신축 아파트가 많이 건설되면서 시세 대비 저렴한 신축으로 전월세를 입주하실 수 있는 입주장이 많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입주장에는 대부분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의 임대차 계약이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미등기 건물에 대한 전세 대출 가능 여부나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포스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 만료 시점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때 보증보험사에서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상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증보험 업체에서 돈을 대신 내는 건 아니고요. 대위변제식으로 구상권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방식은 이렇습니다. 보증보험 회사에서 임대인을 대신해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먼저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대위변제 방식을 이용해 구상권 청구권을 행사하는 원리입니다. 대위란 말이 조금 생소하실 수는 있는데요. 대위란 제3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하여 그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하는 일. 그러니까는 임차인의 권리를 이 보증보험 회사에서 받아서 임대인에게 대신 청구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현재 전세보증보험 같은 경우는요, 서울보증보험 SGI 그리고 HF라고 불리는 한국주택금융공사 그리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3개사에서 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허그 같은 경우에는요, 네이버에서도 가입이 가능하세요. 3사별로 차이가 있으니 아래 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여기 서울보증보험 SGI랑 HF 한국주택금융공사 그리고 허그 주택보증공사 이렇게 세 군데를 놓고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상품명으로는요,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이름이 있고요. HF 같은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그리고 월세도 가입이 가능하시네요. 그리고 허그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중요한 부분을 좀 설명드릴게요. 가입 기간입니다. SGI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일 경우 5개월 이내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임대차 기간이 1년 초과일 경우 10개월 이내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HF 한국주택금융공사는요, 신규 계약 시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 중 빠른 날입니다. 둘 중에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요. 조금 빡빡하죠, 시간이. 그리고 갱신 계약일 경우에는요, 계약서상 임대차가 시작되는 날 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보증신청일은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입니다. 그리고 허그 알아볼게요. 허그의 경우 신규 계약 시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전세 계약이 2년이잖아요. 그러면은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가입하시면은 가입이 가능하시다는 얘기고요. 갱신 계약 시에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그리고 갱신 전세계약상 전세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이때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가입 대상에 대해 알아볼게요. 가입 대상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아파트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단독, 다세대, 연립 등이 있고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서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표기해야 되며 구분 등기가 필수입니다. 아파트처럼 개별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확인 설명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가입 여부인데요. 여기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허그 같은 경우에는 가입이 안 돼요. 그리고 노인복지주택 가입 여부는 SG에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보증 기간입니다. 나중에 설명 한번 드려야 되는데 지금 먼저 말씀드릴게요. SGI 같은 경우에는요, 임대차 계약 종료일 플러스 30일입니다. 그리고 HF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 플러스 1개월이고요. 이게 30일과 1개월에는 뭐 이제 큰 달 작은 달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요. 허그 같은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요. 왜 보증기간이 계약 종료일로부터 한 달 정도가 되는지
제가 생각해 본 바로는 일단 임차권 등기 명령이 필수로 돼야 돼요. 전세금 반환 보증 이행 청구를 하려면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임차권 등기 명령은 계약이 종료된 후에 가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산정한 게 아닌가 싶네요. 네, 보증 금액입니다. SGI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제한이 없고요. 일반 주택 10억 이내, 예, 보증금 전액만 가능입니다. 뭐 일부 뭐 내 돈 얼마 들어가고 나머지 금액을 이렇게 하는 건 안 되고요. 전체가 가능한데 금액을 꽤 많이 해주네요. 그리고 HF입니다. 수도권 5억 이하, 그리고 저희가 있는 천안아산 같은 경우에는 기타 지역 3억 이하까지 전세보증금 대출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허그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이 전세보증금 7억 이하, 그리고 저희가 있는 기타 지역 전세보증금 5억 이하까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네, 보증 한도입니다. 보증 한도는 제가 아래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놔서요, 거기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일단 하나 여기만 들리죠? 여기만 금액으로 적혀 있죠? 예, HF 같은 경우에는 최대 보증금 2억까지만 보장을 해준다는 내용이고요. 네, 보증료율입니다. SGI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0.192%, 기타 주택, 다가구 연립 등 그런 주택은 0.218%고요.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싸죠? 예, 한국주택금융공사 HF에 사는 건 0.04%입니다. 아마 이렇게 가입 조건이 조금 있고 보증 금액과 보증 한도가 조금 작은 대신 보증료율이 많이 저렴한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저희가 아는 허그입니다. 허그는 아파트 0.128, 그리고 기타 주택은 0.154%예요. 그리고 이제 세 군데 다 공통된 점은 남은 기간 비례해서 보증료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년 계약을 하시고 11개월쯤 사셨을 때 가입을 하시면은 남은 일수 대비해서 보증료율을 따져가지고 측정이 됩니다. 네, 이제 보증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를 알아볼 건데요. 일단 저희가 주로 취급하는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만 추려보았습니다. 서류가 조금 많아요. 일단 서류만 알려드릴게요. 자세한 거는 저희 블로그에 오시면은 잘 포스팅 돼 있으니까 와서 한번 보시고요. 제가 중요한 부분만 체크해 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필요하시고요.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그리고 확정일자가 있는 계약서만 가능하십니다. 직거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갱신계약 같은 경우에는 그 공인중개사 날인 없어도 가능하세요. 그리고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 서류, 그리고 계좌이체 내역서, 무통장 입금증,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등이 필요하신데요. 계좌이체 내역서에는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또는 수령 대리자의 계좌번호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항상 계약서 쓰실 때 말씀드리죠. 임대인 명의로 된 통장으로 입금하시라고요. 그래야지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이렇게 요즘은 현금으로 주시는 분이 없어서 딱히 많이 쓰진 않는데요.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동산에서 거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 도장과 임대인 도장이 다 들어간 영수증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 전세계약서 상으로 전세보증금의 완납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서류가 생략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등본 및 신분증 사본 필요하시고요. 주민등록 등본이랑 뭐 증빙서류 같은 경우에는 보증 신청일 기준으로요, 1개월 이내 발급한 것만 가능하시고요. 전입세대 열납 내역, 저희 뭐 신축 아파트에는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신축 아파트가 아니고 뭐 이제 구축이라든지 기존 건설되어 있는 아파트라든지 단독 다가구 주택이 좀 많겠죠? 이런 경우는 그때 필요한 내역입니다. 예, 보시면은 단독, 다중, 다가구 경우 전체 전입세대 열납 내역서 제출이 필요하시고요. 그때 전입세대 열납 내역서에 전입자 성명 전체가 보여야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증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가 필요해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시면은 바로 집업만 넣으시면 출력이 가능하십니다. 건축물 대장도 필요하시고요. 아파트는 필요가 없네요. 그리고 위반 건축물로 기재된 경우에는 보증가입이 불가하세요. 그리고 건축물 대장은 세움터나 정부24에서 출력이 또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 추가 제출 서류인데요. 여기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란 저희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드리는 이 내용이 필요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전세계약서 상 주거용 표기가 있는 경우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생략이 가능해요. 참고로 위 제출 서류들은요, 허그 기준으로 뽑아본 겁니다.
뭐 SGI나 HF가 궁금하시면은 뭐 대부분 대동소이하긴 한데요. 그래도 정확하게 알아보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내용은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위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저희한테 전화나 방문 주셔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네,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첫째, 미등기 신축 아파트에 보증보험이 가능한지. 네, 뭐 답이 나와 있죠. 일단 불가능합니다. 미등기 상태로는 보증보험 가입이 안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후에 가입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면은 미등기 아파트는 불안해서 어떻게 들어가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 부동산 특약사항이에요. 저희는 이렇게 넣어드리고 있어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전세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 선순위를 보장하며 임차인의 동의 없이 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지 않기로 함을 저희는 꼭 기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은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약기간 2분의 1 또는 10개월 안에 가입하시면 되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후 보증보험을 가입 신청하시면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건물에 근저당이 없는데도 가입을 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 주신 분들도 계셨는데요. 선택사항이시긴 한데요. 저는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건물에 아무리 권리 제한 없이 임차인의 계약 만료 시까지 선순위임에도 임대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보증금을 기간 만료일에 못 돌려주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임대인분이 내가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 아니면 뭐 3개월 후에 주겠다, 이런 경우들이 덜어 있어요. 일단 말씀드린 것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요, 뭐 돈도 돈이지만은 일단 임차인이 받으시는 그 물질적, 시간적,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정말 엄청납니다. 뭐 내용 증명도 보내야 되고, 뭐 법적 절차도 받아야 되고, 법원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머리 아프네요, 생각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 두시면요, 일단 뭐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진 않으세요. 그래도 뭐 법원도 한 번씩은 가셔야 되고 할 게 많긴 해요. 그래도 가입 안 했을 때와 비교하면은 일단 빠르고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라면 만약에 전세권 설정과 뭐 전세보증보험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하면은 저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것 같아요. 네. 직거래 전세계약 시 가입이 되는지 이것도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아까 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직거래 계약은 가입이 안 되셔요.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계약만 전세보증보험이 가입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원래는 그 2018년 2월까지는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했는데요. 그 이후로는 동의 절차가 폐지되어서 현재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가입 가능하십니다. 다만 다가구 주택 또는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요, 보증보험사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 사실상은 협조라고는 하지만요, 동의 없이는 가입이 불가능한 상태고요. 그래서 다가구 뭐 원투룸 이런 데는 쉽게 가입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가입 시기와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것도 아까 설명드리긴 했는데요. 허그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가입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진짜 중요한 거예요. 대항력을 꼭 갖추고 있으셔야 돼요. 대항력이란 거는 주택의 인도, 이제 거주를 하시면서 전입신고를 하시고 주민 등록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시면요, 다음날 0시부터 가입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대항력도 유지하시게 되십니다.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생겨요. 그리고 중간에 혹시 전입전출을 하신다거나 하시면 대항력을 잃게 되므로 보증금 반환 시까지는 절대로 꼭 다 받아 나가실 때까지는 절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시면 안 됩니다. 모두 갖추고 계셔야 돼요. 모두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은 가입이 가능한지 요 여부도 물어보시는데요. 일단 보편적으로는 시세 대비 신축 아파트인 경우에는 이제 분양가로 따지고요. 근저당 금액이 60% 이내여야 하며 임차 보증금과 근저당을 합한 금액이 아파트의 100% 이내여야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이 말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놨어요. 예를 들어 아파트 가격이 5억이에요. 거기서 임차 보증금은 3억을 뺍니다. 그러면 2억이 남죠? 거기다 근저당 융자 1억 5천을 또 빼요. 그럼 5천만 원이 남네요. 이거를 비율로 따져봤을 때 보증금 플러스 근저당권 금액이 건물가액 5억의 90%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전세보증보험이 가입이 가능하신 거예요. 허그 기준입니다. 이제 반대로 아파트 시세는 똑같이 5억이고 임차 보증금도 똑같이 3억이에요. 근데 융자가 2억 5천이 있어요. 그러면은
건물가액을 넘어가 버리네요. 5억 5천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건물가액의 110%가 되므로 전세보증보험이 가입이 불가하게 되시는 거예요. 이런 권리 분석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문의 주시면은 뭐 100% 답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전하게 권리 분석 해드리니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연락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입주하신 지 1년이 안 된 전세 임차인 분들은 지금이라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추천드리고요.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임대차 기간, 남은 기간 비례해서 보증료가 발생하니까요. 조금 어떻게 보면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라고요. 이번에는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이행 청구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블로그나 이런 데 봐도요. 보증보험 취급사에 대한 비교 설명 같은 것만 있지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이행 청구하는 방법은 나와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꼼꼼히 알아보고 이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증사고라는 건요. 첫째,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가 있고요. 두 번째,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이 두 가지를 보증사고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보증이행을 청구하시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신데요. 보증금 반환 청구 이전에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셔야 되는데요.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때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의 효력은 생기고요.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우선 변제권까지 취득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다 취득을 하셔야 보증 효력이 발생합니다. 둘째,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 유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만기 시 그리고 보증금 반환을 다 받으실 때까지는 대항력을 유지하고 계셔야 돼요. 중간에 임차주택에서 퇴거 또는 전출하실 경우에는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상실합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간혹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도무지 임대인 분께서 보증금을 내줄 여력이 안 되신다. 그럼 내가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내줄 테니 잠시 전출을 좀 해줄 수 있느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중간에 빼시게 되면 대항력을 잃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리침해, 예를 들어 이제 대항력이랑 우선 변제권을 갖추기 전에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 근저당권 설정 등이 있을 경우에는 권리침해로 인해 보증금 보증이행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딱히 지금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요. 왜냐면은 내가 보증보험을 신청하기 전에 있었던 근저당권이 있었다고 하면요. 웬만하면 전세 보증보험이 승인이 안 날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허그가 보증 가입 요건은 충족 범위 내에서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무방하다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자기네가 계산했을 때 보증금 플러스 융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해 봤을 때 건물가액의 100%가 넘지 않는다고 하면은 보증보험 가입 승인이 가능하다는 얘기십니다. 그리고 경공매 발생, 전셋집에 경매나 공매가 발생 시 여기 허그 HF 이런 데다 알려야 하고요. 임차인 또는 공사가 배당 요구를 하여야 추후 보증이행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경매가 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채권이기 때문에요. 배당 요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보증금 반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5번 이 부분도 중요한 내용인데요. 계약 종료의 통지입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기 최소 2개월 전, 이게 법이 바뀌어서 2개월 전으로 바뀌었죠.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에는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시고 그 통지가 도달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꼭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문자 메시지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렇게 남겨주셔야 되고요.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 이거 허그에서 본 건데 문자 메시지의 경우 답장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었어요. 이 답장이 된다 안 된다 승낙인지 거부인지는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취소, 해제, 해지 이런 것 등의 의사표시는요, 일방적 의사표시만 있으면은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인데요. 그리고 이 형성권이란 건 상대방에게 도달만 하게 되면은 상대방 동의 없이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왜 임대인의 답장이 필요한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다음까지 공부해 올게요. 어쨌든 허그에서 요청하기는요,
이거 제가 직접 만들어 본 건데요. 제가 이제 임차인이에요. 안녕하세요, 임대인님. 저는 영영시 영영동 영영아파트 0000호에 사는 세입자입니다. 제가 이번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계약 연장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약 만기 시 보증금만한 부탁드립니다. 계약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통보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작성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의 답장, 네 알겠습니다 라고 일단 적어 놓긴 했는데 다른 답장이 와도 되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일단 이렇게 필요하다고 제가 예시를 들어서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차권 등기가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친 후에야 이행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임차권 등기는 전세 계약이 종료한 후에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행 청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에 1개월까지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을 마친 후에 이행 청구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단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요. 이행 청구 및 심사가 미리 가능하시고요. 보증금 수령 이전까지 등기가 완료되어야 하고요. 여기서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또 드릴게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주택의 임대차 등기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아까 허그에서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나중에 이행 청구를 하실 경우에도 필수로 들어가는 게 대항력 유지였잖아요. 근데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 놓으시면은 여기 써있듯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면서도 퇴거하실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좋더라고요. 허그에서는 임차권 등기 대위 신청도 해주고 있대요. 그러니까 대위 신청은 이제 대신해서 신청해 주는 거예요. 여기 아래는 대위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같은 거예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리고 이행 청구 시 필요한 제출 서류들인데요. 서류가 조금 많죠. 일단 공통적으로는요. 보증 채무 이행 청구서, 전세계약서 원본, 그리고 은행이 보관 중인 경우에는 사본 제출 가능하시고요. 주민등록 초본, 등본, 그리고 임차권 등기가 기재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그리고 대위 변제 증서, 이건 대위 신청하실 때만 필요하신 거고요. 계좌 입금 의뢰서, 통장 사본 같은 거 첨부해 주시면 되고요. 명도 확인서 및 퇴거 예정 확인서,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취하 및 해제 신청서와 관한 위임장. 돈을 받았으면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이제 해제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거고요. 배당금 수령 관련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2부, 그리고 필요서류에 날인한 인감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신분증 사본 앞뒷면 복사하셔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세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안 줄 경우에는 그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경공매 같은 경우에는 전세권 배당 요구 권리 신고서와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중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 순서와 기간을 설명드릴게요. 허그 기준으로 대략 2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일단 준비해야 될 것들은 아까 위에 명시되어 있던 서류랑 그리고 대항력 꼭 갖추셔야 되고요. 첫 번째,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계약일 종료 후 바로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들어오셨다고 하시면요,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서요 대출 연장을 진행하세요. 보통 2개월씩 가능하시거든요. 필요 서류 같은 경우는 해당 은행에 물어보시고 가시는 게 2번 일 안 하셔서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연장한 기간 동안에는 대출이자는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근데 받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대출 연장은 전세 만기 후 보증 만기가 끝나기 전에 신청을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보증 기간이 임대차 계약하고 거의 플러스 1개월, 30일에서 1개월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증 기간이 한 달 정도 여유가 있어요. 그 안에 무조건 대출 연장을 신청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출 연장을 신청하신다고 해서 바로 될 수도 있지만 또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약일 종료 후 바로 방문 드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부분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신 분만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3번,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후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1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일단 기다려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번에서 3번까지
계약 종료일 이후 1개월 안에 해두시고, 그 전에 만약에 임대인분이 어떻게 여유가 되셔서 아니면 뭐 전세를 다시 놓으셔서 된다고 하면은 보증금 받아 나가시면 그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됐다, 그렇게 되시면 한 달 지난 후에 이제 위에 기재된 제출 서류들을 가지고 허그에 방문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인터넷으로 이행 청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이행 청구하신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전세 보증금을 허그에서는 반환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약 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들으셨다면 저희가 블로그에 이게 허그에서 나온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이행편 웹툰으로 된 게 있어요. 여기 이거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훨씬 잘 되실 거예요. 보증금 미반환 시 이행 청구에 대한 방법, 그리고 미등기 신축 아파트도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그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자료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좋은 자료 많이 올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룸부동산 홍소장이었습니다.